안녕하세요, 일레입니다. 오늘은 용인시 저인구 양지면 시금리 산 6-1번지에 있는 고령박씨 세장지에 왔습니다. 이곳에는 천재 시인 박은 선생의 묘소가 있습니다. 박은 선생은 유년 시절부터 비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불과 4살에 글을 깨우치고 15세에 문장에 통달했으며 18세에는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선생은 1498년 유자광의 간사함과 유자광에게 아첨하는 무리들을 고발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모함을 받아 파직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선생의 운명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였는데 1503년 갑작스럽게 아내가 죽고 이듬해 발생한 갑자사화로 동래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의금부에 투옥되어 사형을 당하니 선생의 나이 26세였습니다. 연산군에 비위나 맞추고 아첨을 하였다면 꽃다운 나이에 허망하게 삶을 마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선생은 자신의 이익이나 욕망이 아닌 대의를 위해 짧고 굵은 삶을 살았습니다. 해서 선생의 신념을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세에는 4개의 능선에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모든 능선마다 진열이 생성되었는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능선만 있으면 생기가 타고 내려오고 진열 또한 생성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열을 생성하기 위해 뻗어내려온 능선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능선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능선마다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즉 진열을 생성하는 내룡이 있고 진열을 보호하는 사격으로서 청룡과 백호의 역할을 하는 능선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용맥에는 주객이 있고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생기의 존재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4개의 능선 중에 생기가 타고 내려온 능선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일 정확한 방법은 순수기감으로 생기와 살기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생기와 살기를 구분할 줄 알면 생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고 생기의 기적작용으로 생성된 진열 또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통 풍수의 형기적 논리로 주변 사격을 보고 진열을 찾는 방법입니다. 진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청룡과 백호가 감싸고 있어야 하는 것은 풍수의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왜 청룡과 백호가 진열을 감싸야 할까요? 이 질문은 간단하지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청룡과 백호가 진열을 감싸야 하는 이유는 장풍, 즉 바람의 갈물입니다. 그 이유는 진열 생성 과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진열을 찾고자 한다면 진열과 바람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풍수인이라면 장풍득수라는 단어에 대해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풍이라는 단어에 대해 대다수 풍수인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장풍을 바람을 가둔다 또는 바람을 감춘다, 저장한다로 해석합니다. 바람을 가둔다고 하는데 도대체 바람을 어디에 가둔다는 것인지 또는 어디에 감춘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니 많은 풍수인들이 바람의 중요성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열 생성에 있어 바람은 절대적입니다. 한마디로 바람의 역할을 알지 못하면 진열의 실체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장풍의 뜻을 통해 진열과 바람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장풍은 감출장자와 바람풍자의 합성어입니다. 장풍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바람을 감춘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풍이라는 단어에는 진열이라고 하는 주어가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장풍이라는 단어에 진열을 더하면 바람으로부터 진열을 감춘다입니다.
이것을 풀이하면 진열은 바람을 타지 않는 곳에서 생성된다는 뜻입니다. 진열을 왜 바람으로부터 감춰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금난경은 기승풍직상이라는 구절로 설명하였습니다. 기승풍직상이란 생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진다는 뜻으로 바람이 타는 곳에서는 진열을 생성할 수 없다는 절대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형기적 안목으로 진열을 찾고자 한다면 산세를 보고 바람길을 유추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묘지가 조성된 4개의 능선 중에 표시한 능선으로 생기가 내려와서 진열을 생성하였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박은 선생의 후손인 박성 선생의 묘소로 진열에 적확하게 점이 이루어진 명당입니다. 그리고 선생의 묘소에서 약 60m 떨어진 곳에 개수직지를 실현한 수기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국세에는 4개의 능선이 있고 능선마다 묘소가 조성되었습니다. 나름 풍수 논리에 근거하여 묘소를 조성하였다고 생각되지만 생기가 타고 내려오는 내용, 즉 기맥은 오로지 박성 선생의 묘소가 있는 능선뿐입니다. 따라서 이 국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용맥과 기맥의 차이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박은 선생의 묘소를 답사하면서 풍수지리가 왜 미신소리를 듣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신소리를 듣는 주된 요인은 풍수지리에 조상신이나 귀신이 접목되어 무속의 영역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풍수지리는 미신도 종교도 아닌 자연과학입니다. 풍수지리가 자연과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신비함을 탈피하고 바람과 물의 역할을 통해 이치에 맞게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